자, 오늘은 밀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이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밀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자. 자, 밀도란, 자, 질량을 뭐로 나눈 거니? 자, 부피로 나눈 거다. 그치? 그래서 밀도와 부피는 무슨 관계다? 밀도와 부피는 반비례 관계라는 거가 돼서 저번 시간에, 그지? 무슨 말이야? 밀도가 커지면 부피는 작고, 부피가 작을수록 밀도는 커진다는 게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피를 봤을 때, 자, 기체, 액체, 고체 중에서 부피가 가장 큰 건 누구야? 기체였지. 그 다음 누구다? 액체, 그 다음 뭐야? 고체, 이런 순이었고. 그러면 반대로 밀도는 부피와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고체가 가장 뭐하다? 밀도가 크고,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였다. 요 순서 꼭 외우라 했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번에는, 자, 그 다음 이제 들어갈 내용은 뭐냐면, 이제 밀도와 질량에 관한 관계를 한번 볼래? 얘들아. 자, 질량이 분자에 있지, 지금. 그지? 그러면 단서는 부피가 일정하다는 단서가 꼭 들어가줘야 돼. 자, 내가 항상 부피와 밀도가 반비례인지 관계를 보려면 질량을 일정해줘야 돼. 그래야지나. 질량도 뭐 같이 커진다 하면은 측정하기가 어렵지. 그래서 밀도와 부피가 반비례 관계라는 거는 반드시 그때 질량은 일정하다는 단서는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번에는 자, 질량과 밀도의 관계를 보려면 부피는 일정해야 된다, 항상. 그러면 한번 보자. 자, 부피가 일정해. 자, 예를 들어서 부피는 2로 일정하다 쳐봐. 그러면 2분의 1이 큰 거니 2분의 2가 큰 거야. 2분의 2가 더 크잖아. 무슨 말이야? 자, 부피가 일정할 때 질량이 크면 밀도도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지. 밀도란 전체 값이니까. 그지? 그래서 자, 우리 여기 또 그 다음 요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번에는 자, 밀도와 뭐는 자, 질량은 뭐다? 비례관계라는 거. 밀도와 질량은 비례관계라는 것도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들아, 밀도가 큰 거는 질량도 큰 거지.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두 물질 A와 B가 있는데 자, A는 질량이 20kg고 B는 질량이 30kg라 해봐. 단 부피는 일정하야. 둘 다 부피는 같다 쳐. 똑같은 부피를 가지고 있는 A의 질량은 20이고 B의 질량은 30이라고 치면 자, 물에는 누가 더 가라앉을까? 질량이 큰 게 더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지. 부피가 크다는 단서 안 해. 그지? 그래서 너네가 요거까지 자, 이거 별표. 자, 밀도가 클수록 물에는 더 잘 잘 가라앉는다. 자, 요까지 좀 정리를 해줄 수 있을까? 자, 밀도가 클수록 물에는 더 잘 가라앉는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비커에, 자, 물을 넣어. 그리고는, 자, 여기에는 A라는 물체가 지금 여기 위치해 있는 거야. 물에 가라앉듯 마늘 듯. 그 다음에 B는 여기 있어. 그러면 A와 B 중에서 밀도 누가 크니? 라고 물으면 누구다? 자, A가 B보다는 더 밀도가 크다라고 얘기해주면 돼. 요거 이해되겠니? 그래서 밀도가 클수록 물에는 더 잘 가라앉는다. 그리고 밀도와 질량은 비례관계인데 이때 단서는 뭐니? 부피가 일정하다는 단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자, 밀도와 부피는 반비례 관계인데 이것도 단서는 질량이 일정하다는 단서가 있어줘야 된다는 것까지 자, 정리가 되면 자, 그 다음 한번 보자. 그래프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야. 자, 지금 첫 번째 그래프는 온도와 부피에 관한 자, 그래프야. 자, 온도가 높아질수록 점점점 부피가 줄어들다가 자, 온도가 몇 도실 때 자, 4도실 때 뭐가 되는 거야? 부피는 가장 작지. 자, 4도일 때 부피가 가장 작으면 우리가 부피와 밀도는 서로 무슨 관계라고? 반비례 관계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4도실 때는 부피가 가장 뭐하다? 크다라고 너네가 그래프 해석이 되면 된다는 거야. 그래프 해석한 능력을 보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자, 이 그래프로 알 수 있는 점이야. 자,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점을 찾아라 라고 하면 너네가 찾을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자, 4도씨에서 물의 부피가 가장 작았지? 다시 한번 볼까? 4도씨에서 물의 부피 가장 작은 거 보이니? 자, 그러면 밀도는 4도씨에서 가장 뭐 하게 되는 거야? 크게 되는 거. 맞니? 자, 맞는 얘기지. 자, 그리고 자, 두 번째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 자, 물은 얼음이 될 때 밀도가 작아지므로 얼음이 물에 뜬다. 무슨 소리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왜? 수비 아까 얘기했잖아. 자, 물은 액체잖아. 물은 액체. 그 다음에 얼음은 뭐다? 고체야. 그러면 액체와 고체를 비교하면 고체가 밀도가 가장 크지? 그런데 여기 문제는 뭐라냐면 물이 얼음이 될 때 밀도가 작다는 얘기가 나오죠. 아, 이게 뭔 소리니? 라고 너네가 할 수 있을 거죠. 우리 배운 거랑 다르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여기서는 잘 봐. 이거는 우리가 액체 고체를 비교할 때는 같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밀도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뭐가 고체가 가장 밀도가 크고 그 다음에 액체다 기체다라고 했던 거는 자, 같은 물질에서의 상태 비교가 아니었던 거야. 그지? 그냥 일반적으로 고체가 액체보다 크고 이 얘기야. 자, 근데 이거 뭐냐면 자, 물이 이만큼 있었다 쳐. 물이 이만큼 있었어 너네가. 근데 이 물을 올린단 말이야. 자, 물을 얼리면 어떻게 돼? 너네 종종 여름에 엄마들이 물을 싸줄 때, 즉 너네도 학교에서 물 싸니? 물 싸줄 때 물을 가득 넣어가지고 저기 냉동실에다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 쪼그라들어 있어? 팽창해 있어? 팽창하지, 그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요만한 물통이 이렇게 뚱뚱하게 막 이렇게 되는 걸 본 적이 있니? 이런 식으로 본 적 있지? 자, 이 말이 뭐야? 자, 그러면 똑같은 물은 내가 얼리잖아. 얼음이 되면 부피가 더 뭐해지는 거야? 커진다는 걸 알 수 있나? 그치? 그러면 부피가 커지면 우리는 밀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지.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네가 물은 고체가 제일 큰데 고체가 가장 밀도가 큰데 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해석은 다른 해석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똑같은 얼음을 가지고 내가 똑같은 양의 물을 얼리면 부피가 팍 늘어난다. 그치? 그래서 당연히 밀도는 작아진다. 그래서 얼음이 물 위에 뜬다 라고 여기까지 해석된다는 얘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따라서 물이 얼음이 될 때 밀도가 작아진다. 맞는 얘기야. 왜?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얼음이 물 위에 뜰 수 있는 거지. 자, 이 그래프를 가지고 너네가 해석한 내용이란 얘기야. 자, 그래서 요거 진짜 제일 헷갈리는 거. 우리 앞에서 물질의 성질을 했을 때, 자, 소금물의 이용례 봤었지? 그래서 혼합물의 이용례와 얘가 잘 구분해서 이거 예로 잘 나온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건 부동액은 자, 잘 얼지 않는다 위와 같은 성질을 이용한 예로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봐. 물은 표면부터 언다. 자, 이거는 뭐야? 밀도차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물이 표면부터 언다는 거는 밀도차다. 밀도차. 그래서 겨울에 물속에 생물이 살 수 있다. 이 예가 자주 나온다. 이거는 뭐를 이용한 거라고? 자, 밀도차를 이용한 거다. 우리 앞에서 혼합물과 좀 차이를 두어서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우리 앞에 그래프 해석, 자, 하나, 둘,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자, 이제 자, 기체의 밀도를 한번 보자. 기체의 밀도. 자,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크게 증가한다. 맞나? 그래,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크게 증가해. 자, 여기에 관한 예가 뭐냐면, 자동차 바퀴 타이어 보인 타이어. 자, 타이어가 여름에는 빵빵해. 왜? 온도가 높으면 부피가 크게 팽창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야.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는 크게 뭐한다? 증가한다. 자, 이유를 얘기하자면 이거지. 자, 원래 요만한 그릇에 자, 어떤 분자들이 자, 이런 정도의 간격을 갖고 있다. 이게 분자 간의 인력이야. 이 거리를 분자 간의 인력이라고 하지. 자, 요만한 거리를 갖고 있었는데 자,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 간격이 어떻게 돼? 더 넓어지지 이런 식으로. 그지? 더 넓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얘는 팽창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자, 온도가 높아지는 부피는 뭐한다?
증가한다. 온도가 높아지는 부피는 크게 증가한다. 외워줘야 돼. 그러면 자 부피와 밀도는 무슨 관계라고? 반비례 관계라고 했지. 자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자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는 어떻게 된다? 팽창하게 되고 자 부피가 팽창하면 부피와 밀도는 반비례 관계니까 밀도는 감소하게 돼서 얘들아 그러면 밀도가 감소하다는 거는 가볍다는 거야 무겁다는 거야? 가볍다는 얘기겠지. 가볍다. 쌤 저번 시간에 했잖아. 질량과 밀도는 무슨 관계라고? 질량과 밀도는 비례 관계라고. 그지? 그래서 질량이 크면 밀도도 커진다는 얘기를 했었다.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밀도가 큰 거는 가라앉는다. 무거워서 가라앉는다고 생각해 주면 된다. 그래서 자 밀도는 크게 감소한다. 가볍다. 뭐 이렇게도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압력이 높아지면, 자,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크게 감소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압력이 높아진다. 이 말이 뭐야? 압력은 누르는 힘이지. 이렇게 누르는 힘. 자, 누르는 힘을 압력이라고 하는데, 자, 내가 원래 이런, 자, 요런 그릇에, 자, 요런 분자 간의 간격이 요렇게 있다고 치면, 자, 얘를 어떻게 하면 계속 이렇게 압력 누른다는 얘기야, 사방으로. 압력은 사방에서 작용한다라고 저번에 했었어. 그러면 얘 어떻게 얘들이 이렇게 쭈그러들면서 간격은 좁아지겠지, 이렇게. 그지? 당연히.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차지하는 면적이지? 커지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는 감소한다. 그지? 부피가 감소하면 부피와 밀도는 반비례 관계지. 밀도는 다시 증가한다. 그러므로 기체의 밀도를 나타낼 때는 자 중요해. 자 기체의 밀도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한다. 왜? 온도와 압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밀도라는 게. 그지? 그래서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한다는 거야. 자, 한 번만 우리 다시 해보자. 자, 처음에 자 기체의 밀도, 우리 기체에서다. 기체의 밀도에서 처음에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는 어떻게 돼? 팽창한다. 자, 부피가 계속 커지면 온도와 부피와 밀도는 반비례이기 때문에 밀도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지? 부피가 팽창하면 밀도는 감소한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 가볍다라고 생각을 해주라니 꼭 이런 건 아니다. 쌤 쉽게 예를 들어서 그냥 가볍다고 생각해 주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자 압력이 커지면 압력이 뭐라고 얘들아? 압력은 누르는 힘이지. 압력이 커지면 당연히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게 되는 거지. 부피가 작아져. 그러면 부피와 밀도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밀도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니? 그래서 반드시 기체의 밀도를 표시할 때는 뭐를 해줘야 된다? 온도와 압력을 반드시 표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왜? 기체의 밀도는 온도와 압력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 라고까지 정리를 해주면 돼. 자, 마지막으로 자 밀도와 관련된 현상을 한번 보자. 열기구를 가열하지. 열기구를 가열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팽창하지. 자, 부피가 팽창하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가벼운 거잖아. 그래 가벼워서 어떻게 위로 뜬다. 자, 철은 가라앉아. 왜? 철은 무겁잖아. 그러면 질량이 크면 어떻게 밀도도 커지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는 거지. 하지만 철로 만든 배는 물 위에 뜬다. 자, 이게 뭐야? 철 안에 내부에 공간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공간이 많단 말은 부피를 어떻게 해준 거야? 부피를 키운다는 거지. 부피를 커지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가벼워지는 거지. 왜? 밀도가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물 위에 뜬다. 자, 마지막. 잠수부들은 허리 벨트에 납덩어리를 메고 물속에 들어간다. 이건 뭐 하는 거야? 자, 밀도를 크게 하는 거지. 질량을 키워서. 질량과 밀도는 비례관계니까. 그래서 밀도에 관련된 현상들 이해되겠지? 자, 여기까지 하면 밀도는 끝났어.